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5.25에서 5.50%로 5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오는 6월까지 우리는 인플레이션 경로가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란 말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추가 인하는 약속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가 국회에 출석해 향후 어느 시점에 국채 매입 축소를 고려할 것이며 보유 주식을 즉시 매각할 계획이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지금은 해전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전시대 박수연입니다. 3월 FOMC 회의 결과는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발표하며 5.25%에서 5.5%의 금리가 유지됐습니다. 특히 점도표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한 차례 철회할 것이다라는 우려와 달리 세 차례 인하 기대감이 유지가 되자 주식은 상승하고 국채 2년물 수익률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파월은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중립금리와 GDP가 상향되며 시장은 이에 대해서 해석을 궁금해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FOMC 리뷰와 더불어서 오늘장의 이 전략들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미증시는 조금 전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장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들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무역 수지는 마이너스 3,794억 엔으로 적자 규모가 전월보다 78.4% 줄고 지난해 동월 대비로는 5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의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41.6으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습니다.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5.25%인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동결에 대한 통화정책위원들의 의견은 찬성 8대, 반대 1이었으며 반대 의견을 낸 한 명은 위원은 이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주 공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21만으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습니다. 내일 오전 8시 30분에는 일본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네, 경제지표 일정들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네, 이번 한 주 통화 정책이 중요한 회의가 2개가 있었죠. 오늘 내용 정리 드리고 시장 대응 전략 같이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시간 화이팅 할게요. 화이팅! 네, 마스터님께서 화이팅을 외쳐주셨는데요. 나도 함께 이 FOMC 리뷰를 꼼꼼하게 챙겨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이슈 전략들 해석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글로벌 이슈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현재 나스닥은 0.88% 올라가면서 강하게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쭉 상향 추세를 그려주면서 올라와 줬고요. 장 시작하고 나서는 살짝 미끄러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곧바로 반등하면서 22시 41분경에는 18,708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맞고 떨어지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방향성과 전략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관련해서 이슈부터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FOMC와 관련돼서 이슈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는 지금 약보합세를 나타냈었던 이 뉴욕 증시가 점도표가 공개가 되고 나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점도표가 올해 3회 인하 계획을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우려와 달리 매파적인 뉘앙스는 거의 찾기 어려웠던 파월 의장의 이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오름세로 돌아섰는데 그 주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앞서서 FOMC는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5.25에서 5.5%로 동결했는데요. 지난 7월 이후에 5회 연속 동결한 것으로 2001년 이후 2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라고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또 점도표에서는 올해 세 차례 인하 기대가 유지가 됐고요.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요. 다만 FOMC는 내년 2025년에는 Now see just three reduc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차례 인하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 12월 점도표와 달리 4번에서 한 차례 줄어든 것이다 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기자회견에서는 좀 확고해진 연내 금리 인하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정책금리가 이번 긴축축의 정점에 달한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경제가 전반적으로 예상대로 발전이 된다면 At some point this year이라고 말을 하면서 올해 어느 시점에 정책 제약을 완화하는 것이 아마 적절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목은 작년 12월 FOMC 모두 발언에서는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예상보다 뜨거웠던 1월과 2월 물가지표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디스인플레이션 패스가 would be bump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때로는 범피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울퉁불퉁한 길 위를 따라 점진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전반적인 스토리를 바꿨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두 달치 데이터를 무시하지 않겠지만 과잉 반응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QT 테이퍼링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지만 보유 유가증권 감소 속도를 늦추는 것과 관련된 이슈를 논의를 했고 위원회의 일반적인 견해는 우리가 이전에 발표한 계획에 부합하게 감소 속도를 fairly soon, 꽤 빨리라고 표현을 하면서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발언 이후에 여러 외신들은 의견과 해석을 내놨는데요. 먼저 월스트리트 저널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Are they more than bumps라고 표현을 하면서 고작 울퉁불퉁한 정도 아닌가라는 문장으로 지금 이 파월의 인플레이션의 인식이라면서 파월 의장의 안이한 물가 인식을 비판했습니다. 물가 전망치를 높이면서 금리 인하를 예고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짚었고요. 2%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달성 의지를 보여줬지만 연준의 물가 전망치는 다소 다른 모습이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경제 전망에서 올해 근원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 상승률 전망치가 2.6%로 이전 대비 0.2%포인트 높아졌기 때문이다라면서 이유를 들었는데요. 이 명백한 모순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어떻게 유지될지는 지켜볼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FOMC 회의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도 살펴보고 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간밤 새벽에 드디어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GDP는 1.4%에서 2.1%로 올렸고요. 또 PCE도 2.4%에서 2.6%로 상향을 했는데 그럼에도 점도표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노랜딩 시나리오를 좀 제시하면서 금리를 내리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이제 고금리에 대한 장기성 유지 정책을 크게 지속할 수 없다. 이것만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페드에 대한 통화정책 회의에서 좀 중요한 거는 그 앵커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점도표예요. 점도표. 향후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있을까? 연준 위원은 대체 어떤 생각을 올해 가지고 있을까? 그 변화가 좀 측정이 되냐? 이 부분을 포커스 잡았는데 화면 보시면서 좀 얘기 드리도록 하죠. 네. 작년 이 점도표라는 거는 여러분들 분기마다 페드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각 한 명 한 명이 투표를 하는 겁니다. 연준 위원들이 나는
6월에 이 올해 어느 정도에 대한 금리 인하를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하고서 각자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확인해 둘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작년 12월과 이제 올해 3월이죠. 작년 12월에 하고 올해 3월에 하고 이제 또 6월에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성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화면 보시다시피 큰 변화는 못 느껴지죠. 큰 변화는. 대충 툴만 보더라도 이해하실 거예요. 큰 변화 없다. 무난하게 6월, 9월, 12월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물가라든가 지금 나오는 각종 지표들도 크게 아직까지는 변수가 없으면은 이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에 따라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 참여자들이죠. 네.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는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생각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대응이 가능한 거예요. 자, 화면 보시면은 금리 모니터링을 보시면은 6월, 그리고 9월, 그리고 12월 어느 정도 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자체를 눈에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래서 쉽게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앞으로 계속 지표가 나오겠지만은 크게 변수는 없을 거예요. 변수 없다. 오히려 지금 연준 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21년도, 22년도에 대해서는 파월에 대한 이제 기자회견이라든가 내용 자체가 시장을 엄청나게 급변시키고 움직일 만한 힘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급격한 변화라든가 그 가능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으니까. 뭔 말할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때는 이제 팬데믹 때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같이 원래 중앙은행이라는 거는 네. 1년에 대한 널리지를 두고 이렇게 계획화를 통보를 해요. 실제로 계획적으로. 그리고 그대로 진행을 해요. 이게 정상이에요. 뭐 파월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한 영향력을 뿜을 만한 내용이나 그런 부분은 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오늘 기자회견이 있다 이 정도만 좀 인식을 하시는 게 앞으로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한국은행도 6월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죠. 미국 내리는 속도를 확인한 뒤에 후행적으로 한국은행도 좀 대처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6월 지나서 금리를 인하하는구나 이 정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죠. 6월에. 그러면은 시장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계속 얘기 드리지만 금리 인하는 반영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더 흐르는 거고, 그리고 시장에 그동안 긴축했던 자금들도 계속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미증시는 올라간다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 과정이 아직도 지속 중인 겁니다. 너무 고점인데요. 그래도 좀 더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갈 거예요. 다음 달도, 다다음 달도. 이 부분만 인지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일단 점도표와 관련해서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전망까지 좀 챙겨봤는데요. 매일매일 좀 이러한 이슈와 해석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져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해왕마스터님 성함 저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셔서요. 계속해서 전략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두 번째 질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대조표 감축 속도를 좀 늦추는 것을 논의했다라면서 속도를 꽤 빨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늦추는 게 좀 적정하다라고 했는데 조만간 이 QT 테이퍼링 가능성을 좀 보였다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굉장히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같이 한번 대차대조표를 한번 확인해 보죠.
네. 대차대조표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시청자분들. 그 연준, 중앙은행에서 가진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예. 우리가 이제 국채라든가 이거 계속 매입을 했잖아요. 그 자산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잠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연준이 가진 재산이에요. 지금 화면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연준이 가진 재산인데 지금 대차 대조표 축소 과정이 들어가고 있죠. 오른쪽 하단 보시면 맥스에서 찍고 대차 대조표 축소라는 건 결국 이제 국채를 공급량을 늘린다는 거겠죠. 공급량을 늘린다는 거고 이제 연준이 가진 자산을 다시 풀겠다. 왜냐면 연준이 계속 자산을 가질 이유가 없거든요. 원래 연준이요 자산이 없는 기관이에요. 이번에 이제 돈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특이한 케이스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과연 이게 시장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칠까라는 전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국채 발행 계획하고 맞물려서 같이 봐야 되거든요. 결국은 채권 발행 계획하고. 근데 나중에 제가 여기서 이제 그 발행할 때 보겠지만은 발행도 점진적으로 좀 축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해칭이 되는 거죠. 자산에 대한 대차대조표 축소랑 이제 정부에 대한 국채 발행을 맞물리면서 해칭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큰 변동폭을 이루긴 힘들다. 채권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테이퍼링이랑 그런 부분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데 네. 그거는 확인 뒤에 대응하도록 되고 그리고 그게 설령 진행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큰 변동성 요인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왜냐 양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협소하기 때문에. 그러면 마스터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영래포 잔고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시장을 보는 거는 장이 언제까지 오를까라는 판단이잖아요. 네. 다 귀결이 돼요. 여기 시청자분들 다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들. 트레이딩으로서 내가 지금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장인가 아닌가. 제가 거시경제를 보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하다고 시청자분들 항상 얘기를 드려요. 내가 지금 이게 굉장히 제가 요새 공부를 사실 좀 많이 하거든요. 아직까지도. 예, 아직 제가 독서실을 다녀요. 시청자분. 예, 같은 이제 우리 수능을 보는 친구들하고 옆에 앉아갖고 공부를 항상 하는데 대기실에서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고 오셨다고 맨날 말씀해 주시잖아요. 조금 이제 머리가 이제 아플 정도인데 근데 느끼는 거는 이거 하나예요. 단순하게. 아무리 복잡한 내용을 담기더라도 결국은 어떤 투자라는 거는 나 말고도 사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굉장히 단순한 논리예요. 여러분들. 자, 이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모든 투자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이 노트북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죠. 이 앞에 여러분들. 근데 이게요. 한정판이에요.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는 노트북입니다. 굉장히 좋은. 네. 네, 그러면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는 계속 일정하게 네. 이루어진다면은 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다 똑같은 논리예요. 그럼 시장도 똑같잖아요. 유동성이 들어가는 시장 내에서 어떤 가치 있는 주식을 찾는 게 굉장히 좋은 습관인데 지금 이제 미증시와 이제 코스피의 차이는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결국 전제가 딱 갈린단 말이에요. 국내 시장은 유동성이 없어요. 이건 계속 제가 여기서 반복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오르는 주식은 있겠죠. 네. 근데 2배 오를 게 1배밖에 안 오른다 이거예요. 결국은 4배 오를 게 2배밖에 안 오르는 거예요. 유동성이 멈춰져 있으면. 미증시 지금 어때요? 그냥 철철 넘치거든요. 전 세계로 그냥 수급이 다 들어와요. AI 섹터랑 맞물리니까 굉장히 이제 말도 안 되는 또 버블장이 일어나는 경우로 드러날 수 있는데 결국은 시장 참여에 대한 판단, 위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거시경제에서 다 해답이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작년 지금 이맘때죠. 이맘때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제 고금리가 이제는 고점이 포인트가 잡혔다라는 기준치가 세워지면서 이제 시장에 다시 들어가도 괜찮겠다라는 전략 자체 계속 내뿜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겁을 먹을 때요. 네. 더 떨어지면 어떡해? 근데 거시경제라는 타이틀에서 그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찾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시장은 항상 힌트를 줘요. 판단하는 건 본인의 역할이고 그 근거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지금 시장은 유동성이 들어가고 있는데 결국에 그 돈에 대한 한계가 언제까지 드러날 것인가 이것만 판단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영래포 보라는 거예요. 네. 제일 단순하니까. 제일 간단하면서도 시장에 들어가는 자금이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계속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기준점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게요 한번 여러분들. 지금 영래포 잔액이 지금 현재 실시간이에요. 오늘자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44만이죠. 44만. 자, 보면은 44만인데 자, 추이 자체가 일정하죠. 여러분들. 네. 기울기가 일정하단 말이에요. 기울기가 막 이렇게 흘렀다가 내렸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0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값은 언제 도달을 할 것인가라고서. 그럼 뭐예요? 지금 40만인데. 네, 80만에 대한 위치값 50만이 지금 40만 위치값이니까 80만에서 100만 위치값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들. 작년 11월 12월이었네요. 네. 그죠? 지금 몇 개월 지났어요? 3, 4개월 지났죠? 네. 여러분들. 그죠? 그럼 지금부터 3, 4개월 뒤에는 유동성이 이제 멈춘다. 그때가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라고 판단하면 그만입니다. 쉽죠? 네. 그러면은 7, 8월에 늦으면 7, 8월, 빠르면 6, 7월에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은 고점이 포인트가 잡히겠구나. 그럼 4, 5월은 즐겨도 되는구나. 시장이 더 풀릴 자금이 아직은 여유분이 있으니라고 판단하시는 게 낫다고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통화 정책은 네. 이젠 의미가 없습니다. 뉴스에서 계속 도배를 할 거예요. 6월에 파월이 드디어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난 알고 있는데 모두가 알고 있었던 건데. 네. 그리고 그게 과연 시장에 영향을 줄까? 없어요. 나온다고 한들 엄청나게 센세이션한 180도 바꿀 만한 무슨 정책적인 게 제안이 된다면은 가능하겠죠. 지금 시장에서 의미 없다 이거예요. 다만 파월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네. 안 좋은 비판적인 시각을 좀 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물가에 대한 부분을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안정화를 좀 시키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조금 다소 섞인 거예요. 지금 장기 인플레이션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년. 네. 보시면은 2%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확인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항상 2%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위치거든요. 2% 상단에서 이제 멈춰져 있는데 인하하면 좋겠죠. 인하하면은. 네, 지금은 저는 충분히 안정화됐다고 판단을 해요. 금리 인하 시기에 돌입을 했고 이 이상 고금리에 좀 고착하게 된다면은 미국도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문제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오늘 시간에서 좀 내려야 되는 거는 앞으로 통화정책 회의가 굉장히 무의미할 거예요. 네, 지금 실시간 저희 네. 서울경제 채팅창에 한국은 왜 언제 내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미국 눈치를 엄청 봐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금리를 안 올렸어요. 뭐 체감적인 실제 금리 자체는 굉장히 높죠. 이전 네. 대비해갖고. 근데 미국 대비해갖고는 체감 금리가 훨씬 낮은 편이에요. 아직까지는. 미국은 좀 엄청납니다. 근데 다행히도 미국은 이제 실업률이 낮아지고 고용수 늘어나고 물가가 낮아지는 추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그게 활성화가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죠. 잘. 코스피는 저는 그렇게 봐요. 미국장 대비해서 올해 활성화가 굉장히 안 될 거예요. 올해도 아예 고점 돌파 안 나옵니다. 저 안 나온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틀을 조금 바꿔서 보는 것도 투자 수익을 좀 증대하는 길이라고 보여요.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이 인플레이션을 좀 잡지는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 월스트리트 저널도 파월 의장의 좀 안이한 물가 인식을 좀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님도 좀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근데 누가 맞다고 좀 보긴 어려워요, 사실. 냉정하게. 안 내려가는 거 어떡해요? 좀 고금리 계속 유지할 수도 없고 파월 네. 입장에선. 너무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파월 입장에선. 내려야 돼요. 내려야 되고 그 시도를 계속적으로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채권 발행이라든가 이런 유동성을 조금씩 이제
풀어나가는 구조화에서 계속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저는 누가 맞다 이거는 의미가 지금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없고 어쨌든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건 통화 정책이 아닌 시장이 풀리는 자금이 어떻게 되고 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예. 왜냐면 결국은 그거잖아요. 주식 올라? 증시 올라? 네. 결국은. 예.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귀결은 다 거기로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과연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만 판단하면 되는데 저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시장 유동성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집중을 해보자. 이것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 관련 페드는 이상입니다. 네, 일단 FOMC 결과에 대해서 시장의 상승은 영래포 자금에 좀 달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향후에 대해서 전망도 챙겨주셨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철저한 대비들을 매일매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해왕마스터님 성함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스닥 방향성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폰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오늘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매도 시그널 들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당일. 당일. 예, 당일만.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 근데 오늘도 0.9%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다 올랐어요. 지금 시간으로는. 지금 시장 반응이 좀 빨리 됐거든요. 네. 전일 새벽 시장 기준으로 좀 많이 오른 상태인데 약조정 한번 드러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차트 한번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네. 약조정 좀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에요. 지금 보시면 RSI 과매수 포인트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구간 내에서는 전폭적으로 크게 상승하기가 추가적으로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보통 아무리 추세가 강한 차트. 그리고 전일 시황 자체가 엄청 막 임팩트 있는 시황은 아니에요. 시장을 계속 끌어올릴 만한. 하루 내내 그냥 원웨이 포인트를 올릴 만한 시장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미장은. 우리가 제일 집중해야 될 건 사실 매수 비중을 많이 보냐, 매도 비중을 많이 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매수 매도에 대한 비중을 거의 이제 7대3. 매수가 7. 그쵸. 앞으로 계속 그렇게 바라봐야 돼. 인식하면서. 그래야지 수익 이제 증가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사실 네. 시장에 대한 반영이 다 이미 매수 포인트가 완성이 돼 있는 상황이다. 이럴 때 좀 조정에 대한 그 가능성 시그널을 좀 열고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채널에 대한 이탈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고점에 대한 18,700 부분을 고점이라는 포인트로 보고 추세적인 포인트가 나올 때까지 좀 대기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셔야 되는 건 지금 틱 차트 330틱 기준으로 봤을 때 RSI 과매수 구간 올라오면 고점 포인트 계속적으로 잡힐 거예요. 보이시죠? 이 구간을 포인트로 노려야 돼요. 지금 포인트는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이 RSI 70포인트 이상 올라갔을 시 그때부터 매도 포커스에 좀 집중하시는 시간으로 가져가야 돼요. 지금 현재부터는. 아시겠죠? 오늘 당일만입니다. 당일만. 아시겠죠? 당일만. 이 부분만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당일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은 매도로 전략 챙겨주셨는데요. 일단 당일 전략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내일 전략도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국내 시장까지 이 전망을 살펴봐 주시는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요. 나의 수익을 양방향으로 극대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마스터님 성함 보내주시면 저희가 똑같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크루드 오일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크루드 오일은 10시 부근경에서 81달러를 기록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보다는 살짝 미끄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0.39%가량 하락하면서 80.94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풀어보도록 하고요. 오일과 관련해서 뉴스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금 첫 번째 뉴스 헤드라인 보시면 Oil slip as investor wait for late deci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일이 지금 페드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계속 좀 하락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연내 3회 금리 인하 가능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내년에 금리 인하 횟수는 4회에서 3회로 줄여 추가 완화를 느리게 진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발표 후 0.6%가량 달러 가치가 하락했음에도 유가는 차익 실현 매물에 오늘 이렇게 파란불을 켰는데요. 리포일 어소시에이츠의 앤드류 리포는 연준의 금리 결정은 시장의 예상 수준이었으며 원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시장은 주 초반 유가의 강세 재료였던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도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ING의 전략가들에 따르면 러시아의 정제 활동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최소 하루 60만 배럴가량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내다봤고요. 드론 공격은 시장을 좀 떠받치고는 있는데 이는 러시아의 영내 정제 가동률을 떨어뜨려 결국 러시아가 원유 수출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이 장기화가 된다면 러시아 생산업체들이 모든 원유를 수출할 수 없게 돼서 결국 공급을 줄여야 할 수 있다라면서 이 드론 공격은 단기적으로 정제 상품에는 강세 요인이다라고 말했는데요. 한편 미국의 원유 재고는 2주 연속 줄었지만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일단 유가에 대한 질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원유 재고가 좀 하락하면서 쭉 하면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가는 지금 어느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뭐 앞으로 이제 오펙에 대한 발행 자체 공급적인 측면이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 시장에 대한 포인트 자체는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랠리 단순히 지금 오늘 기준으로 이제 81달러 내외에 머물고 있는데 네. 여기서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막 이전처럼 막 100달러를 치고 간다든가 막 50달러로 내려간다든가 이런 변수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이고 만약에 그 오펙에 대한 감산을 더 추가적으로 진행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진행된다면 시장에 대한 영향을 그때는 시황이랑 연결해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정학적인 리스크죠. 이제 좀 전쟁 네. 이슈는 시장 영향이 좀 많이 안 가는 편이에요. 이제는. 옛날 이제 저희가 이제 80년대, 9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었는데 지금은 거의 영향이 미비해요. 오펙에 대한 감산량, 뭐 이제 미국은 못 하죠. 미국은 이제 셰일 개발을 좀 안 하는 추이예요, 여러분들. 그게 좀 정치적으로도 연관이 돼 있는데 앞으로 미국을 볼 필요성이 없는 게 원래 우리가 이제 유가에 대한 공급량을 볼 때 미국하고 오펙을 같이 봤었거든요. 근데 미국을 안 봐요, 이제. 왜냐면은 미국 트렌드가 친환경이잖아요. 네. 탄소 배출, 이제 저탄소 지향을 하는 뭐 그런 친환경적인 걸로 계속 밀어붙이거든요. 전 세계 트렌드를. 근데 이 얘기가 있어요. 중동을 제재하기 위해 라는 어떤 친환경 어때요? 프레임 좋잖아요. 네. 그죠? 지구를 살리자. 음. 근데 미국이 그렇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미국 친구들이 그렇게 착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다 이유가 있어요. 하는 짓에는. 국가 경쟁력에서 강화시켰는데 그거를 전 세계 그 트렌드로 만들고 이제 프레임화 시킨 다음에 네. 이제 석유에 대한 수요도를 줄이게끔 만드는 게 유리한 입장이거든요. 미국은 어차피 서비스 국가니까 서비스업으로 하잖아요. 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구글, 뭐 엔비디아, 뭐 다 몰려 있잖아요. 서비스업으로. 근데 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많이 몰려 있는데 중동하고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탄소량을 줄여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셰일에 대해서 추가적인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진행하지 않고 전 세계에 낮추는 그 트렌드로 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유가에 대한 어떤 컨트롤은 유가에 대한 시장 방향성 확보는 오펙밖에 없다는 반증이에요. 앞으로 향후.
그러면 이제 오펙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뭐 기술적인 분석에 오히려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그쵸. 거. 아예 이제 차트에 의존하는 성향으로 아. 가버려야죠. 그냥 레인지 구성해놓고 구성으로 가야 되는데 차트 한번 보면서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들고 할까요? 네, 매도인지. 좋습니다. 네, 마선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일은 당분간 이 변동성이 오펙의 좀 결정에 따라서 좀 흔들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기술적인 분석이 중요하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그러한 분석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까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빠르게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일과 관련해서 방향성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매도 시그널 들어주신 기술적인 분석 들어볼까요? 네, 유가에 대한 고점을 제가 그때 82달러가 상단 위치값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네. 지금 81달러인데 뭐 이제 고점 레인지는 저는 구성됐다 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60분 봉 차트예요. 여러분 60분 봉 기억하세요. 자, 화면 한번 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상단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미 이제 고점에 대한 포인트로 잡혔는데 이 구간에서 어떤 트레이딩을 구사를 해야 되냐면 힌트가 다 여기 왼쪽 구간에 나오거든요. 힌트가. 자, 다음 포인트 자체는 스팬 상단이에요. 여러분들. 스팬 상단. 여기 보이시죠? 지금 이 과정으로 또 가면서 스팽 상단에 한번 머물고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죠? 자, 지금은 이제 한 번은 강세, 약강세가 나오면서 올릴 수 있어요. 자, 화면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잠시만요. 네. 네, 지금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과 관련해서 전략들 챙겨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일은 기술적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자리값과 방향성들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방송 끝나기 전까지 비추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스터님께서 준비가 되신 것 같으니까요. 바로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분석 도와드리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한 번 더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시기 좋은데 여러분들 지금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제 대응이 바로 쉽게 되실 거예요. 제가 스팬 상단이라고 좀 위치를 드렸는데 이제 구름대 자체 일목균형표 기준으로 하단 돌파가 들어가면 그 다음 저항이 된 위치를 스팬 상단으로 보는 게 이상적이다. 이렇게 좀 표준화를 시키고 싶고 말을 화면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그 위치값이 82달러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일목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동평균에 대한 조금 변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어요. 이건 차트 보시면서 대응을 계속적으로 끌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82달러 기준으로 매도 한번 보시면은 그 다음에 저항 구간에서 좀 수익 구간이 확보될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만 좀 체크 들어가야 돼요. 앞으로 레인지 자체가 85에서 이제 70이에요. 앞으로 이 구성으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거릴 거예요. 언제까지? 오펙이 크게 이슈 없이 갈 경우라는 조건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조건식을. 아시겠죠? 이것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남은 시간에는 좀 네. 이제 BOJ 통화 정책을 이게 좀 다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불과 2개월 전까지,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얘기가 있었어요. 엔화 투자가 몰린다라고. 네. 근데 이번 주에 이제 통화 정책 발표를 했는데 아직은 조금 오르기 힘들다. 근데 시장에서 이제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회장님 금리 네. 인상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마이너스 금리 인상했는데요. 왜 엔화 안 올라요? 음. 라고 질문이 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금리를 보기보다 좀 더 자세한 어떤 통화 정책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금리는 굉장히 기초적이면서 표면적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통화 정책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제 노란 톡방
방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내용을 보면서 한번 네. 뜯어보죠, 여러분들. 네. 제가 오늘은 좀 리포트를 보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0.1% 금리 인상을 했지만 시장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미비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체크를 한번 가봐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내용이 좀 다소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이해되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이해를 하고 와야 돼요. 네. 1시간 그냥 멀뚱히 TV만 보다가 잠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마수님께서 네.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제가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얘기 드렸던 건 금리 인상이라든가 동결이라든가 중요한 거 하나도 없다. 네, 결국은 채권 매입에 대한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게 힌트다. 결국은 통화라는 건 우리가 엔화가 오르길 바라잖아요. 네. 엔화를 사들였는데 엔화가 우상향해야지 우리가 수익을 나겠죠. 엔화가 저점이야 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당국에 대한 통화 가치가 결국 올라야 된다는 건데 그 가치가 오른다는 건 뭐예요? BOJ, 일본 중앙은행에서 앞으로 엔화를 발행을 안 한다라는 가정이 놓여야 되거든요. 그럼 엄청 올라요. 근데 정작 본질은 그대로예요. 금리 인상했어. 네. 우리 YCC 철폐할게. 앞으로 금리 상단에서 무제한 채권 매입하는 거 우리 없앨 거야. 근데 네. 채권 매입은 그대로 갈게. 이거예요. 어떤 내용일까요? 말장난이죠. 결국은. 얼핏 보면은 비슷한 것 같고. 네. 좋은 것 결국은 같고.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부분은 똑같이 바뀌는데 네. 제목은 바뀌는데 그래 매입은 똑같이 할 거야. 결국은 뭐야? 엔화 똑같이 지금 일단은 찍어낼래. 시장에서 왜 지금 당분간 2분기까지는 엔화가 상승이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하는 이유는 네. 원래 통화 정책이 우상향 모멘텀으로 쭉 가버리려면 향후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향후. 앞으로 우리는 금리를 이번에 0.1% 올렸는데 네. 우리는 앞으로 1.5%까지는 올릴 거야. 아, 라는 그걸 내포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수요가 팍 몰려요. 이제 시작이다. 채권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한 달에 지금 1,000억씩 매입하고 있어. 매달 채권을 매입하고 있어.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매달 1,000억씩 엔화를 발행하고 있어. 시장에. 근데 앞으로 내년 이맘때까지는 이걸 빵원으로 만들 거야.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냥- 이번에 올리고. 네, 끝나요. 그냥 올리고 앞으로 금리 인상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린. 그리고 채권 매입도 그대로 유지야. 말장난이에요. 결국은. 결국은 말장난이에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포인트 자체를 금리에 대한 0.1% 인상. 네. 야, 이거 엄청난 거 아니야? 일본한테?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정말 이제 당국에 대한 통화를 보는 사람들은 내용이 다른 거예요. 예로 들어볼게요. 네. 예로. 차트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제가 지금 조금 봐야 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유로예요, 유로. 옛날에 유로가 채권 매입을 중단을 했을 때 시장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드러났냐를 좀 봐야 되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 차트가 유로 일봉이에요. 일봉. 자, 여러분 보세요. 테이퍼링 발표를 시작하고 나서 1년 동안 시장이 올라요. 지금 엔화에서 기대하는 건 이 값이에요. 엔화 투자자들이. 네. 1년 내내 그냥 나는 갖고 있었는데 그냥 알아서 올라가야 돼. 이게 진짜 정말 완전히 그냥 정말 쉽게 수익 내는 이런 차트거든요. 정책만 쏟아지면 돼요, 여러분들.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때는 우리 다 알고 있다시피 테이퍼링이라는 걸 발표했거든요.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들. 테이퍼링에 대한 실제 실행은 2018년도 3월에 진행했습니다. 근데 발표를요, 2017년도 3월에 해요. 시장에 대한 발표를 하자마자 바로 이제 유로화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앞으로 내년 이맘때까지 채권 매입을 0으로 만들 거야. 라고서 발표를 딱 실행을 하자마자 1년 내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랑 비교되죠.
네. 우리는 이번에 이렇게 나왔으면 완전히 나이스죠. 우리는 지금 YCC 철폐하고 앞으로 채권 매입에 대한 부분을 줄여 나갈 거야. 이렇게 딱 발표했으면 앞으로 이 차트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까지. 근데 말장난이죠. YCC 철폐하는데 채권 매입에 대한 어떤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할게. 그러면 그 부분이 언제까지 좀 계획이 없죠. 될 거다. 없어요. 마스터님도 알 수가 없다. 아니 없죠.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이 왜냐면 특성이 굉장히 변화를 네. 싫어해요. 변화를. 저도 기대를 사실 많이 했어요. 이번엔 조금 물가가 오르는 수준을 보아하니 얘네도 좀 뭔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안 돼. 역시나 혹시나 일본은 진짜 일본이다. 대단해요. 진짜. 마이웨이 갑니다. 그냥 그 친구들은. 세계 트렌드를 따르질 않아. 진짜 확실한 디플레이션 국가예요. 근데 이제 올해 초죠. 막 이제 엔화 투자 네. 몰린다. 싸니까 당연하잖아요. 와 네. 이거 진짜 싼 거 같은데. 네, 당분간 근데 앞으로 싸게 유지가 오래될 거예요. 그럼 좀 생각보다. 추가 매수를 해도 좀... 의미가 크게 없어요. 아... 수익을 내기 힘들다. 이 상태로는. 음.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는 BOJ에서 분명히 채권에 대한 것도 같이 곁들여서 얘기를 할 거다. 이걸 보고 우리 한번 판단해보자. 그때 해도 안 늦어. 발표하고 그다음 대응해도 안 늦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야. 말은 좋아. YCC 폐기한다. 뭐 금리 인상하겠다. 0.1% 한다. 근데 내용이 그냥 속빈강령이잖아요.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올해 이제 엔화에 대한 부분은 박스피예요, 그냥. 그 변동 없이 밑에서 그냥 계속 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 힌트를 제가 드릴게요. 네. 엔화가 오르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네? 어떤 걸까요? 미국이 다시 돈 풀면 돼요. 상대적인 이제 통화잖아요. 네. 기본적인 본질에 대한 엔화에 대한 가치를 결정하는 게 결국 달러예요. 달러에 대한 이제 상대 이제 기축 통화에 대한 발행량이 엄청나게 증대를 한다면은 일본이 아무리 찍어낸들 미국이 찍는 양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엔화가 올라요. 그때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 네. 미국이 찍어내냐라는 가정치를 놓는다면 아니요. 라는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 투자는 지금 엔화에 대한 투자는 현재로서는 가치가 없다라고 느껴져야 정상인 거예요. 차라리 적금이나 드는 게 낫겠다. 그 돈으로.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죠. 네네네. 예.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하고 싶은 거는 결국은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통화 정책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통화 거래라든가 오히려 이제 증시라든가 이 상황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투자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만큼. 진짜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 판단에 대한 기준 근거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죠? 굉장히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그걸 모았어요, 여러분들. 신발. 여러분 신발 아시죠? 비싼. 엔사, 네. 엔사. 그러니까 흔히 그런 거를 모았었는데, 근데 수요자만 많으면 그 신발에 대한 가치는 그냥 오르더라고요.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노란톡에서 더 덧붙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제 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만 좀 갖추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나스닥 그리고 오일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봤고요. BOJ 통화정책 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무엇보다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해왕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셔서요. 국내 증시도 또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들어오셔서 해안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략도 챙겨봤고 또 이슈까지 브리핑을 해봤는데요. 아쉽지만 우리 마스터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당분간은 상승장이지만 현재 RSI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오기 어렵고요. 330틱 기준 RSI가 70에 닿는지 확인해가며 대응할 것이라고 담아봤습니다. 다음으로 크루드오일입니다. 오펙발 감산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큰 변동성 없이 85에서 70달러 내외에서 움직일 것이고 82달러 저항 확인 후에 매도를 노려보고 지금 제페니스 엔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BOJ가 채권 맵을 계속하는 한 엔화 약세는 유지될 수밖에 없고 엔화 상승은 미국 달러 유동성이 공급될 때 가능하다라고 챙겨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